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발표 이후 닷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부터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네, 이 같은 담화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윤 대통령의 담화 주요 내용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 들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요. 두 분께서는 담화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때 대통령이 10시 반쯤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의 비상계엄 발동의 대국민 의사 표시, 네. 그거와 오늘 담화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이라든가 사법기관, 검찰, 공수처, 경찰을 통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고 국민한테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페이크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민주당에서 탄핵을 2차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물론 뭐 이 계엄을 찬성하는 국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이것은 야당의 국정 발목 그리고 국헌문란 또 국정마비 이거에 대한 경고 계엄이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선관위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한테 왜 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대통령으로서는 이 선관위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 목적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지난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 불법 계엄이라든가 내란과 어떤 위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담화 내용이었어요. 전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글쎄 뭐 워낙 이제 뭐 하야 퇴진 얘기도 나와서 왜냐면 이게 담화가 예고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아침에 갑자기 이제 한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던데 예정된 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야나 퇴진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제가 이제 아직도 전국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담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전에 파렴치한 반국가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담화할 때. 예. 계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선거 때요. 예. 그다음에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했다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연장이에요.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 인식이 그 연장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계엄이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뭐 그 얘기는 워낙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선관위 관련도 있고 또 이념적인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야당은 지금 현재 이 간첩법에 의하면 외국 간첩은 처벌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막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반국가 종북 세력 그리고 자유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그 연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광란의 칼춤이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야당만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의 수괴라고 지금 검찰이 영장에 적시했잖아요. 김영인 전 장관과. 그 대통령 인식이 국민들과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탄핵이 가결되면 말이죠. 탄핵이 언제 가결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탄핵이 가결될 거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나온 얘기는 윤 대통령은 하야나 퇴진보다는 탄핵이 낫다란 말이 흘러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계속 의견을 타지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탄핵은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거겠죠. 가결 부결은 우리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언젠가 가결되겠죠. 탄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제 대통령의 담화의 여러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헌재 심판에 대비한 변호 논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논리를 이제 근거로 해서 아마 변호를 할 것 같은데 변론에 임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건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극우 세력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그 결집 같은 거 그런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가 담화 내용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 병력만 투입을 했고 국회 해제 요구에 즉각 철수를 지시한 만큼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계엄법이라든가 비상계엄의 헌법적인 그런 것을 보면은 헌법 제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 예. 이것이 헌법적인 조항이고 여기에서 이때 이제 계엄법에 보면은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하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이 국회의 무장병력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또 보면은 물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2시간 뒤에 이것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다.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내란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될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헌법 제 75조에 입각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속 요건을 보면은 국헌문란죄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영토를 참전한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영토를 점령하고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본인이 거기를 지배한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회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갔다. 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법률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의결 과정을 완전히 못하게 막았냐, 그걸 선고했냐 그런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헌재에 가서
다퉈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탄핵이 되든 뭐 다른 어떤 방식이 되든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보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 사실 미래가 예측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헌법까지 가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인원도 지금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내년 2명이 사퇴하고 그러면 9명을 채우든가 7명까지 채우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의 기간이 6개월입니다. 최장 180일. 그러면 6개월 동안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이 상당히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은 뭐 개헌을 하던 그리고 조기 하야를 하던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게 이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에 응하지 않고 탄핵을 가급적 빨리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을 지금 이미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해서 탄핵 결정을 빨리 받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의 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큰 만큼 국민적 혼란도 상당히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입장문을 냈는데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 의장은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란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헌의 문란. 국헌의 문란에 뭐가 있냐면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키는 것도 국헌 문란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12월 3일 날 10시 반 넘어서 11시쯤 개혁문이 들어갔잖아요. 국회에. 예. 다 보신 거 아닙니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본청에 진입하고 난입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지금 국회 헌법 77조에 보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계엄권이 작동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헌법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는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기를 법률에 따라서 계엄을 조치하는 그 법률이 계엄법이에요.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에는 정부와 법원 그리고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 다시 말하면 헌법과 계엄법 다 헌법과 법률 양자에 국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국회는 계엄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국회를 들어갔잖아요. 그 내란에 해당하는 소리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건 최종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도 김영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적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헌 문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국토의 참조는 아니죠. 또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가 이제 내란죄인데 폭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총칼 들고 몽둥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걸 떠나서 폭행과 협박이 있으면 폭동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법률적으로 볼 때 일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일으킨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법과 법률 입각에서 조리 있게 따져보면 말이죠. 내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법률적인 해석이에요. 예. 예. 제가 이 내란에 대해서 좀 네. 형법 몇 가지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내란죄라는 것은 물론 헌법에도 있지만 형법에서 규정된 사항인데 첫 번째는 국헌을 물론시킬 목적, 헌법을 무너뜨릴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폭동입니다. 이 폭동은 뭐 폭력과 협박 이것이 다 들어가는데 내란죄가 완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기수라고 그러고 기수라고 그러고 이미 성취됐으니까 아니면 미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형법에도 있습니다. 이게 형법 87조에 보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이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역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럼 국회에 군인이 300명 들어간 것이 국회를 완전히 기능을 정지했냐,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 다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정말 불가능하게 했냐, 이것이 핵심적인 것 같고요. 형법제 91조 보면은 이제 국헌 문란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소멸시킬 때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형법 87조와 형법 91조가 내란에 관해서 우리 조항에 나오는 그런 규정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뭐 헌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교수님 말씀대로 또 헌재에서 판단할 몫이다 보니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다음 질문을 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해서는 국방장관하고만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한도수 국무총리 얘기가 국무회에서 심의하긴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다 조사해봐야지 알아요.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도 소환을 해서 조사할 것 같은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5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하고 나서 이제 바로 23분에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이 국무회의 자체가 시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무회의장도 아니었고 대접견실이었고 말이죠. 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불러가지고 국무회의에 대한 개회선언이나 종료선언도 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외관상에 있어가지고는 심의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차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법률의 취지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고 또 이게 지금 여러 이제 장군들 그 이제 사령관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령관하고 얘기했던 그런 진술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진술도 많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봐도 계엄을 지금 대통령의 말씀처럼 단순히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한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헌법을 떠나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회가 저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 굉장히 비판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비판도 많이 했고 제가. 그 탄핵에 대해서 남발이 많다라고 저도 얘기했고 또 감사원장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감사원장을 헌법개헌을 꼭 탄핵했어야 됐느냐라는 얘기도 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제 그렇게 해서 야당이 국정을 문란시켰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헌 이 국정을 마비시킨 걸 막기 위해서 살짝 경고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살짝 경고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게 왜 그 말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냐면 말이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거의 150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곽종근 장군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 150명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끌어내라라는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고예요, 그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요. 논리적 추론에 의하면 말이죠. 맞지가 않잖아요. 단순히 경고를 하려면 그렇게 안 하죠. 계엄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게다가 150명 있으면 빨리 그건 뭡니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제적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이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150명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추론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형식 논리상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야당이 비상계엄에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광란에 가치를 준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고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건 이제 법률적인 위헌 재판을 탄핵 심판을 받아봐야지 않는 거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를 전제해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국회에도 경고했다는 게 경고하는데 왜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150명 끌어내려는 그런 취재 설명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법률가니까 어차피 탄핵은 이제 각오한 것 같아요. 탄핵을 뭐 하는 게 낫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보수 진영이란 말보다 이건 극우 진영에 대한 총 결집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 상당히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 반응들 봐야지 알겠어요. 저도 지금 다만 보자마자 집에서 연락받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반응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민주당의 반응만 잠깐 본 건데 아까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는 다만 끝나자마자 정신적 실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 그거 외에 아는 게 없어요.
누가 어떻게 평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개인 생각만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비상계엄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인 아젠다는 비상계엄 선포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상계엄 목적을 지난번에 비상계엄 발동할 때처럼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분명히 대통령, 뭐 혹시 뭐 주모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헌재에 가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이고,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89조에 나와 있습니다. 89조에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심의. 예. 의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반대를 해도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심의했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계엄을 해제해라. 그렇게 해서 결정이 와서 대통령은 이것을 보고 다시 국무위원들 새벽에 다시 소집을 해서 2시간 늦게 걸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계엄 해제 요구를 법에 따라서 해제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절차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5분 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위헌이고 불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사유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뭐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이것은 아마 군 출동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비상계엄을 하면서 장관들한테도 뭐 5분 전이든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장관만 했다는 것은 아마 군 출동에 대해서 국방장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총 책임자는 비상계획 그 편람에 보면 대통령이 최고 명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자가 장관한테 군사적인 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그것을 오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상계엄 후에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부정선거 의혹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이것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뭐 유튜브를 통이나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 투표 없애야 된다. 부정선거 있다. 그렇게 상당히 지난 대선 바이든한테 그래서 졌다. 그런 것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지지자들이라고 할까요? 보수 유튜브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담화를 보면 이것은 비밀번호도 1, 2, 3, 4, 5 아주 간편하게 돼 있고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보면은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도 해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것이 이것도 헌재를 통해서 헌재를 갈 것을 겨냥해서 한 것이고, 이때 포고령에 보면은 최초에 계엄 발동할 때 포고령에 보면은 정당 활동 금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론 조작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 조작 금지를 포함하고 뭐 군을 뭐 몇백 명, 과천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 관악지사. 이 관악지사에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관위는 우리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거부했고 국정원의 보안감사도 거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도 필요도 있을 텐데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하려면. 근데 법원에서 이것이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선관위원장은 대법원 판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관위를 상징적으로 해서 이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한번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군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접수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위헌 논란과 별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전 그야말로 일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안 된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전히 몇 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은 그게 부정선거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들어갔는데 이게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법원의 영장이 잘 발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 이런 논리잖아요, 이 취지는. 그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그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법 체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그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해보려도 해도 잘 생각이 안 가요. 법원에서 기각될 것 같고 선관위는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헌법기관이니까 그럼 가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군이 갑니까 거기를? 이런 논리 도대체가 아무리 야당이 탄핵도 많이 하고 무슨 뭡니까 입법 독재를 이른바 국민의힘이나 여당의 주장처럼 했다 손 치더라도 부정선거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군이 들어간다. 전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 이해가 더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글쎄 담화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의견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야당의 이번 담화에 대한 반응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야당 등의 반응을 함께 한번.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 담화하기 이전에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화 발표하는데 일단 더욱더 이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겠다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한두 시간 사이에 일들이고 예. 야당이 격앙될 수밖에 없죠. 충격적이죠. 대통령의 담화가 이런 내용으로 나올지는.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담화로 또 확인시킨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야당은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호 원장님은 이 권성동 의원 선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당내에서는 한동훈계가 20명 정도 그리고 권성동 친윤계가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시기에는 분열이 되면 필패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순간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서는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당이 당연히 지도부가 와야 되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윤에서 반드시 원내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은 친환화과 추진력 그리고 과거에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심판 자격으로 헌재에 들어가서 심판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고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물론 친한계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있는데 당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물과 기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부분 당이 정상화되고 단일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포함해서 그것을 받들어서 단일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대표는 대표대로 다른 얘기하고 당에 다른 다수 의원들은 또 다른 얘기하고 예. 이런 것이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모습인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는 장성호 원장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